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기독교 교육 미래를 위한 토대 네 번째 시간 기독교 교육 철학 개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 철학은 교회의 교육 사역의 방향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내용에서는 기독교 교육 철학 개발의 기본 원칙, 목적, 접근 방식, 철학의 역할, 그리고 철학 진술서의 작성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독교 교육 그리고 철학이라는 말이 좀 어울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 철학이라고 얘기했나요? 뭔가 우리가 기독교 교육의 어떤 체계를 세울 때 큰 틀을 세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큰 틀 안에서 제대로 된 내용을 채워 나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보통 교회들은 뭔가 사역자가 바뀌거나 어떠한 뭐 상황이 바뀌면 뭐 그냥 뭐 기독교 교육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거기서 흐지부지 되거나 좀 무너질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큰 틀을 먼저 세우고 뭔가 그 내용을 채워 나간다면 좀 힘겹거나 좀 무너진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다시 세울 수 있고, 또한 하나의 큰 틀이 있기 때문에 그 연속성이 있어서 뭔가 그 기준을 세우고 교육 체계를 세워가는데 기독교 교육의 철학에 대한 고민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교육 개발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 개발, 철학 개발의 기본 원칙은 기능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큰 틀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기능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그 형태는 프로그램의 기능에 맞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큰 틀에 기능에 맞게 그것을 뭔가 더 추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구성이 마련되어야 되죠. 이는 루이스 설리반이 제안한 건축 원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건물의 형태가 그 목적과 기능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목적을 세운다. 다시 강조하죠. 예수님의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복음을 낡은 종교의 구조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육 프로그램도 새로운 목적과 기능에 맞게 설계해야 하겠죠. 최근에 그 3, 40대가 모이는 교회에 관한 그런 뭐 데이터가 최근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그런 데이터를 종합해 봤을 때 그런 모습이 되게 잘 떠요. 세대를 갈라놓습니다. 역설적으로. 한 교회인데 두 개의 교회인 것처럼 만들어놔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으면 내가 이걸 A라는 그 신앙이 옳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음 세대에도 강요한다라는 것이죠. 맞지도 않는데. 그 옷과 틀에도 맞지 않고 언어에도 맞지 않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면 뭐 신앙이 어떻고 저렇고 저렇고 라고 주장하시는 어른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주장들은 솔직히 근거는 없어요. 오히려 제가 찐 보수적 성향인 캐릭터라서 말씀드리는데 진짜 보수의 잣대로 되면 진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 앞서 나온 것은 명확성 중시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의 정확성을 보다 학생들이 그것을 얼마나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명확한 철학, 진술은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성경 역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역본을 읽다 보니까 제가 봐도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청소년 애들이 읽는다라고 하면 읽지 못하는 언어거든요. 근데 보통 어르신 세대라고 하면 뭐 쉬운 성경 뭐 어떤 그 세번역 그런 걸 보면 이런 게 뭐 제대로 된 성경이야 정의로 된 것으로 읽어야지 하시는 그런 어른들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근데 제가 찐 보수적 성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종교 개혁을 할 때 라틴어를 뭐예요? 그 국민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했잖아요. 종교 개혁 기본 정신이거든요. 원문에 틀리지 않게 또한 그 세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가진 성경으로 끊임없이 번역해 온 게 성경사예요. 근데 어른들의 경우는 그걸 못 봐주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태블릿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하는 것도 저런 게 무슨 예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런 언어로 쓰나 아이들한테 큰 목적이 이 옛날 방식을 쓰는 것, 그 옛날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어떻게 하면 명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틀 안에서 계속 성장이 나아가야 되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보면 3, 40대가 모이는 교회의 특징 하면 세대를 분리시켜 놓고 두 개의 교회처럼 만드는 하나의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해요. 다른 부분은 철학 진술을 도구로 활용해요. 철학 진술은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이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 왜 가르쳐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동기부여이겠죠. 근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잡혀져 있질 않나요. 뭐 예를 들면 뭐 교회에서 뭐 교육부서를 섬긴다거나 뭐 하면 뭔가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는 일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그 부서원들의 출석에 관심이 많은 것인지 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제일 무서운 요구가 쉽게 해달라는 거죠. 진짜 어려운데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전국에서 몇 분 계실까요? 거의 다 풀이 죽어가는 현실들인데 넘겨볼게요. 그럼 큰 틀,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업, 서로 세워줌, 인, 세상으로 다가감, 아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교육도 이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라는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육은 공동체의 신앙을 강화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리고 교육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됩니다. 어떤 것이죠? 업, 인, 아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세워주고 세상에 다가감. 은근히 멋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건 기독교 교육의 세 가지 접근 방식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육의 사역에서는 세 가지 일반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 지향하는 것, 그리고 구조 지향 프로그램, 그리고 목적 지향 프로그램입니다. 유지, 보수, 지향 프로그램은 기존의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보충하는 데 있습니다. 거의 이 부분은 어르신 교육 사역에 뭔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는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구조 지향 프로그램은 특정 구조나 방법을 강조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그룹을 통한 교육이 효과적이라 믿고 이를 위해서 많은 자원이 투입됩니다. 목적 지향 프로그램은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나 목적에 중점을 둡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법을 실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좀 지향하는 부분은 거의 목적 지향인 것 같아요. 교육의 궁극적 목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드는 것, 그리고 진리에 탁월한 그러한 인재를 세워내는 것 등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철학의 역할을 볼게요. 철학은 사역을 형성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막 중구난방하고 옛날에 뭐가 좋았고 이게 좋았고 그런 식이 아니라 이 목적이 우리 교육부서에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교육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잘 정의된 철학 진술은 교육적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철학 진술은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뭐죠? 첫 번째는 방향 제시. 명확한 철학 진술은 프로그램의 명확한 방향을 제공합니다. 흔들림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그 평가를 그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철학이 다루어야 될 문제들이 무엇일까요? 철학 진술은 교육의 중요한 문제점을 다루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육과 전도의 긴장, 교육과 교제의 긴장, 필요 지향적 접근과 내용 지향적 접근 사이에 긴장 등을 다루어야 됩니다. 이러한 긴장들을 해결하고 균형 잡힌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균형 잡아주는 것이죠.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런 기준 저런 기준 중구난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음 전진을 못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철학 진술을 어떻게 작성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겠죠. 철학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리더십이 중요한 질문과 씨름하고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뭐 제가 말했던 뭐 교회에서 당회나 아니면 교사 회의 등등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작성 과정은 시간이 걸리며 모든 팀원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 진술서는 교육 사역의 방향을 제시하고 평가의 기준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목적과 목표의 정의,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정의해야겠죠. 그리고 자원과 방법 식별,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과 방법을 식별해내야 됩니다. 세 번째, 평가 기준 설정. 당연히 목표가 있으니까 평가 기준이 세워져 나가겠죠. 그러면 기독교 교육에서 철학 진술서의 구성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철학 진술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 인간의 본성의 상태와 구원 필요성, 교회의 본질, 성경이라고 하죠. 성경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사역, 기도의 위치, 어떤 교수법, 교육 방법과 학습 환경, 목표와 목적의 중요성, 평가의 중요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즉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 나아가야 될지를 나아가야 될지를 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를 함께 구성하는 어떠한 뭐 당회원들이나 아니면 뭐 교사분들이 이런 부분 진리에 대한 탁월함이 필요합니다. 다음 넘길게요. 계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성령 하나님에 관한 것, 기도의 위치, 그다음 교수법과 교수 학습 환경 이런 부분 전체적인 틀로 고민을 해내야겠죠. 그러면 다시 또 이어나가면 목표와 목적의 중요성이 그 기준을 세워나가면 명확하게 세워져 나가야겠죠. 그래서 내가 이 진리, 그 총체적으로 모든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아까처럼 뭐 교리로 표현한다면 그 목적에 따라서 뭐예요? 채워 나아가는 그 내용들이 채워 나가는 과정을 거치죠. 그다음에 그 목적을 기준으로 평가와 중요성, 무엇이 더 중요했고 어떻게 다뤄야 이것을 채워 나가야 될지를 피드백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고하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마지막 철학을 개발할 때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 발달된 철학이 오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만해져요. 우린 기준 명확해 하면서 막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또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사역해야 됩니다. 둘째, 철학이 지나치게 복잡해지도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철학은 명확하고 기억하기 쉬워야 하며 실제 사역에 적용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고민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상호 의존적인 교회의 문제점, 철학이 지나치게 의존하여 교회가 뭔가 이 목적밖에 없어 하면서 막 사람을 버려두는 그런 문제점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교회 문제점이 많죠. 뭐 제가 막 사역자에서 욕망이 있잖아요. 욕구라는 게 있어요. 뭐 나도 우리 부서에 막 30명 채우고 싶어 막 그 욕망들이 막 그런 생각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 하면서 어떤 일을 벌여야 될까요? 목적이 막 강해지면 사람을 갈구게 되죠.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을 망가지게 되고 관계도 깨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모양은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럼 뭐뭐 장로님 권사님 왜 안 해? 거기서 분쟁 나고 깨어지죠. 그래서 오만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 철학은 우리가 가르치는 사역과 방향,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독교 교육 철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돌아봤을 때는 명확하게 저는 부모 교육이란 그 기준점을 잡았는데 제대로 실천은 하진 않았죠. 맨날 망가지는 것 같아요. 망각하고. 제가 지금 벽보에 붙여놨거든요. 부모님 교육 반드시 필요하다고.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철학 부재죠. 철학 부재. 다시금 채워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